시작. 녹화를 시작합니다. 네? 시작 읽어봐. 저들의 물건은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한정이 없습니다. 반면 우리의 물건은 사람의 생명이 달린 것으로 땅에서 생산되어 한정이 있습니다. 이 두 물건을 교환한다면 몇 년 지나지 않아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훌륭합니다. 역시 성우 같아요. 성우 같아요. 훌륭해요. 잠깐만요. 잘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외놈들, 양놈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공산품이다.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것으로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보통 1년에 한 번 수확하게 되는 농작물, 농산물인 경우가 워낙에 많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거를 농산품과 공산품을 1대1로 교환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것이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농산품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거부를 했었던 거.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요 뿅뿅뿅뿅뿅 요 같은 경우에는 1800 잠깐만. 왜 1880년부터 나오나 이게. 자, 일단 필기부터 해줄게요. 1860년에는 위정척사파가 위정척사라고 하는 게 뭐냐? 위정척사파의 주장 위정척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방위한다, 지킨다, 위한다. 무엇을? 다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라고 하는 게 위정척사예요. 이때 바른 것은 성리학을 말하는 것이고 사악한 것은 양놈들을 말하는 거예요. 외놈들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정척사파 운동들은 어떻게 했느냐? 1860년대에는 통상수교 거부운동 통상수교 거부운동. 자, 1860년대에는 뭔 일들이 많이 있었노? 1860년대에 우리나라에 일어났었던 일.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 신미양요는 1870년이긴 하고 1860년대에는 그래서 병인양요 일어나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도 있었고 막 이러면서 서양과 불협화음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기억나나? 그랬기 때문에 이 1860년에 있었던 이 다양한 사건들을 토대로 하여 그래서 위정척사파 애들이 1860년대에 쳐들어왔던 외국 양놈들의 주장은 우리와 통상수교를 하고 싶다는 뜻이구나. 자, 그럼 나는 뭐를 하겠다?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했던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1870년대에 있었던 사건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1870년대에 있었던 사건. 1870년대. 그렇지! 강화도 조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70년대가 되면은 연대의 위정척사파 운동가들은 무엇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느냐? 개항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를 해요. 됐죠? 개항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자, 그럼 1880년대에는 무슨 운동을 하느냐? 1880년대의 운동은 여기 보면은 1880년대가 되면은 정부가 강화도 조약 맺은 다음에 다른 나라의 물건들, 기술들을 보고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실시하고 공장 만들고 전기 생산하고 막 이러는 정책을 했다 이거 맞지? 그런 게 바로 근대화 정책, 서양화 정책, 개화 정책이라고 하니까 1880년대에는 개화 반대 운동이에요. 개화 반대 운동. 이해됐죠? 자, 그리고 1890년대에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운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이미 개항도 했지, 개화도 했지, 통상수교도 했지, 다 했다 이거 맞지? 90년대에 하는 운동들은 1890년대에는 결국 이게 항일 의병운동. 이제 우리가 말로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마마 하는 거 아무도 안 된다. 이제 우리 직접 싸우자라고 하는 게 바로 항일 의병 운동으로 바뀌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응. 오케이. 수업을 듣고 있는 애가 총 한 8명 정도 되네요. 자, 그러하였다. 그러면은 우리 본문에 볼게요. 민석이 말고 또 읽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민규야 좀 읽어줄래? 네, 전부 다 읽으면 돼요. 뿅. 랄라랄랄라. 아니, 안 들려요. 된다. 들린다. 네. 어디서부터 읽으면 돼요? 어디서부터 읽으면 돼요? 여기부터 읽으면 돼요. 네. 대부분의 유생들은 성리학의 화이론의 입장에서 서양 사람은 모두 금수다라고 생각하였다. 잠깐! 금수가 뭐게? 금수죠. 귀여워. 짐승이에요, 짐승. 이 금수만도 못한 놈 하면 짐승만도 못한 놈이에요. 그래서 서구 열강이 동양을 야만으로 본 것과 비슷하다. 두 차례의 양요와 오페레트 도굴 사건을 겪으면서 이러한 생각은 한층 더 강해졌다. 또한 서양에 개항한 일본도 윤리를 모르는 군수라고 여겼다. 그래서 이들은 서양의 침략과 천주교 등의 서양 문물을 물리치고 유교윤리를 지키자는 위정척사 운동을 벌였다. 잠깐만. 네. 내가 여기 밑줄 안 쳐놨네. 한 번 더 밑줄 치자. 금수저 진짜 오늘 짱짱 귀여워요. 서양의 천주교의 서양 문물을 물리치고 유교 윤리를 지키자라고 하는 위정척사 운동. 여기 밑줄. 아까 말했죠? 위정,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 사특한 것은 배척하자라고 하는 거. 외양일체로는 여기 나오는 일본도 윤리를 모르는 금수,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자, 계속. 특히 1880년대 초 정부가 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미국과 수교가 필요하다며 조선 책략을 배포하자 위전척사 운동은 절정에 달하였다. 영남 지역 유생들이 이만손을 중심으로 집단 상소인 만인소를 올리자 이에 호응하여 전국의 유생들이 조선 책략과 정부의 개화 정책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하지만 위정척사 운동은 정부가 강경한 상소를 올린 유생 홍채학을 처형하는 등 강하게 탄압하자 수그러들었다. 위정척사 운동의 정신은 이후 항일 의병 운동으로 이뤄졌다. 오케이,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배운 적 있는데 기억나요? 네. 아마도. 네.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거가 뭐였냐면은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준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선이 국제 정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외교 정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책. 이걸 우리나라 사람이 수신사로 파견되어서 김홍길이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가서 가져온 책.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1. 신중국,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2. 결일본, 일본이랑 결속하며 3. 연미국, 미국과 연결하도록 하여라 라고 해서 쓴 책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러시아를 견제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거에 따라서 그 책의 내용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결국 조선에서는 누구와 조약을 맺었다? 그렇지! 완벽해요. 시험에 그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고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건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미국과 조미 소호통상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 책략을 가져와 가지고 미국과 연결하자라고 하게 되니까 왜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자. 이거 우리가 5,000년 동안 했던 거 아닙니까? 일본이랑 결속을 하라. 우리 일본이랑도 지금 200년 넘게 계속 임진왜란 이후에 해도 교류를 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가 별게 특이한 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반응. 미국이랑 연결하라. 미국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인데 지금에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봤자 금마들이 100% 도와줄 것 같습니까? 전마들도 제국주의 국가인데 라고 했었던 내용들. 오케이? 그래가지고 영남 지역에 있었던 유생들이 그래서 이거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고 불러요. 10,000명의 사람들이 집단 상소를 올렸다. 만인소. 오케이? 자, 그래서 비판화 상소 올리고 하였다. 하지만 처형하면서 결국 수그러들게 되었고 1890년대에 가서는 이게 항일 의병운동이 되었다. 1890년 초반부에 있었던 최초의 의병은 을미의병. 그 다음 의병이 의사조약에 반대해서 등장하게 된 의사의병. 맨 마지막 의병이 정미칠조라고 해서 고종이 쫓겨나면서 맺게 되었던 정미의병. 이게 대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면은 이응해보세요. 일본과 결속 혹은 연결하라. 또 질문 있으면 계속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질문한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절대 쌍욕을 하지 않아요. 나 질문하는 거 겁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질문해서 설명해 주면은 더 수업이 더 좋아져요. 오케이? 왜냐면 난 니네가 솔직히 뭘 모르는지 모르거든. 오케이? 됐죠? 자. 여기 있는 내용 다 이해된 거죠, 그러면?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랄라랄랄라. 얍. 니네 반에 걷기 하는 애들 누구 있어요? 아우, 걷기 하고 있어요. 훌륭해요. 오케이. 질문. 손 안 흔들고 제대로 걷고 있는 거 맞아요? 갑자기 대답을 못하네. 나도 요즘에, 나는 원래, 내가 니네한테는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나 강아지 키우거든요? 나 강아지 키워요. 나 강아지를 키우는데, 말했었어요. 나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데, 난 그래서 원래 강아지 산책한다고, 많이 걷고 다니거든요? 요즘에 이 걷기 대회를 하게 되면서, 진짜 이모고 애들을 많이 봐요. 진짜 이모고 애들을 많이 봅니다. 혹시 나 봤던 애 있어요? 밖에서 혹시 나를 만나잖아. 밖에서 나를 만나면은 내가 누구니 하고 엄청 어두운 데서 보면 누군지 얼굴 몰라요. 밝은 데서 봐야지 얼굴이 보이지. 내가 어두운 데이기 때문에 누구니 하고 물어봤는데 애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선생님이 역시 내 얼굴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내가 진짜 완전 내가 미안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니 하고 물어보면은 저 이모고 다니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 몇 반에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이모고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말하고 하면 돼요. 그럼 내가 바로 알아봐요. 오케이? 어차피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맨날 내가 보는 게 니네 이름밖에 없거든요. 이름은 거의 다 외웠어요. 얼굴이랑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애들이 내가 누구니 하라고 하면은 역시 나를 모르는구나 해가지고 애들이 완전 상처를 받더라고. 상처받지 마세요. 얼굴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두운 데서 눈이 잘 안 보여요. 야맹증 있어가지고. 여튼간 여러분 많이 걸으세요. 선생님들 중에서는 내가 지금 3등이에요. 3등. 1등은 누구게? 1등 누구일 것 같아요? 맞음. 1등 교장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러면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장쌤 이기면 되나 이러면서 그래 되지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장쌤 계속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보면은 교장쌤이 학교에 있을 때는 진짜 많이 걸어요.
진짜 많이 걷고 이제 퇴근한 다음에까지 전부 다 합해보면은 1등이 누구냐면은 누구게? 전체 1등. 체육쌤들은 참여 안 한대요. 오, 진로쌤 어떻게 알았어? 진로쌤도 진짜 많이 걷는데. 진로쌤 막 하루에 2만 보씩 걸어요. 아, 놀랍습니다, 동현이. 1등 누구냐? 강동혜 선생님. 강동혜 선생님은 많이 걸을 때 하루에 3만 보도 걸어요. 대박이죠. 기본 2만 보, 많으면 3만 보.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강동희 선생님이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걸으면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그래가지고 강제로 걷는 거래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여러분도 운동 많이 해야 돼요. 내 아는 남자 쌤들 중에서 지금 허리 디스크 없는 선생님이 없어요. 선생님들마다 전부 다 허리 디스크가 있습니다. 알겠죠? 조심해야 돼요. 뿅. 자, 그러면 쓸데없이 내가 여러분 잠을 깨우기 위하여, 사실 나도 잠 깨기 위하여, 맨날 하루에 나도 거의 한 15,000번은 걷거든요. 너무 많이 걸어서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해서 여러분 잠 깨는 소리 한번 해봤어요. 자, 이제 우리 많이 아는 내용 나옵니다. 이모군란 들어본 적 있다라고 하면 이응하세요. 이모군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봐요. 다 들어봤거든요, 보통. 안 들어봤다, X 해보세요. 안 들어봤다, X. 이모군란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X 해보세요. 우리 민준이 어디 갔니? 민준이 어디 갔니? 민준이 자니? 자는 갑네. 그러면 수업을 하겠습니다. 고종은 흥선대원군 건 쫓아내고 나서 본인이 직접 정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친정이라고 하거든요. 고종은 친정 이후에 자기 아빠는 지가 갖다 버렸다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랑 같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외척 가문이었던 자기의 처갓집이었던 사람들, 민씨 가문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여 정치를 운영하게 되었다. 명성황후가 민씨였죠. 왜 인제 등장했어 임마? 니 딴 거 하고 있었지? 뭔 게임 하고 있었어? 그럼 왜 대답을 안 해? 민준이 이모군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이모군란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오케이. 수업 제때 참여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여튼간 민씨 집권 세력이 매관매직이 뭐예요? 뜻 자체는 쉬워요. 관직을 매매하다, 사고팔다라는 거죠. 관직을 사고판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일삼게 되면서 세도정치 때의 부정부패가 다시 시작되었다. 한편 당시에 구식군인들은 병졸들은 제대로 급료를 받지 못해서 훈련도감이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부업을 해야 되겠죠. 인형 눈도 붙이고 피자 박스도 접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사나 수공업 등을 하면서 도시의 하층민을 이루고 있었다. 개항으로 인해서 외국 상품이 들어오고 쌀이 유출되면서 이들의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원래 조선의 흉년이 들면 지주들, 땅 많은 사람들은 원래는 외국에 못 팔았잖아요. 무역이 없었잖아요. 무역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농민들에게 팔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환곡 이런 걸 통해서 이자를 많이 받아서 이제 재산을 더 많이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역이 생겨버리니까 굳이 손해를 보면서 백성들한테 팔 필요가 없게 된 거야, 흉년 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고 그냥 일본에 파는 게 나은 거지. 그래가지고 일본에 팔아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살아나겠지만은 그럼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땅 많은 사람 말고는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개화정책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쌀이 유출되면서 이들의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반면에 이와 달리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창설된 신식 군대였던 일본인 군인들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별기군. 이 사람들은 양반의 자식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별기군 같은 경우에는 근대 군인에서 장교, 약간 뭐 사관학교 이런 급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였대요. 여러 면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다. 월급도 계속 받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별기군에 비해 구식군인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고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져갈 수밖에 없었다.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전차 만들고 기차 만들고 전기세 뭐 막 이런 거 막 만든다고는 하는데 세금은 겁나 많이 걷어가는데 사람들의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전기 만들고 뭐 전구에 불 들어오고는 하지만은 그 전구를 사용하는 거는 경복궁뿐이에요. 일반 백성들의 삶이 변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금만 많이 걷어가고 내 일상은 변하지 않은 거니까 개화 정책을 더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1년 넘게 밀린 급료로 받은 쌀에는 모래와 겨가 섞여 있었다. 미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일을 하는데 1년 동안 월급을 하나도 못 받았대요. 너무 말도 안 되죠. 나도 만약에 학교 다니는데 1년 동안 월급 안 주면은 출근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돈도 안 주는데 내가 뭘로 일을 해? 맞지?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1년 넘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받았더니만 젠장할 그 쌀 안에는 모래하고 겨가 섞여 있었어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사람들 빡 돌죠.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다. 모래가 흔하죠. 엄청 흔해요. 뭐 가면 다 있는 게 모래인데 뭐. 군인 해봤는데. 자,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서울의 왕십리, 이태원 등지에 봉기를 촉구하는 통문이 돌려졌고 군인뿐만 아니라 아니야, 니네 네.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통일하면 되죠, 여러분. 그래, 내 친구들이 내 친구들이 군대 갈 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내 친구들 군대 갈 때 진짜 완전 최악이었거든요. 한 달에 월급이 5만 원이랬나? 8만 원이랬나? 근데 요즘에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뭐지? 그렇죠. 내가 이야기했었나? 내 친구 군대 간 거 내가 한번 따라가서 구경한 적 있었다고. 해운대 534단이라고 하는 훈련병들 이제 입소하는 데가 있거든요. 해운대 534단. 내 친구가 거기 간다는 거야. 나도 가보고 싶어! 이래가지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요즘 군인들은 살기가 참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군인들이 생활하는 데를 막 오픈해서 보여주더라고요. 부모님들한테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랬는데 20명이 자는 곳에 선풍기가 천장에 2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보세요. 이제는 선풍기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거 보고 완전 충격 먹어가지고 와 미쳤다. 어떻게 20명이 넘게 자는 곳에 2대 있으면서 저렇게 자랑을 할 수가 있지? 미쳤구만 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15년 전이에요. 15년 전이니까 선풍기가 늘어났던가 아니면 에어컨이 생겼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와 군대 구경 잘했다. 니 덕분이다 라고 했는데 내 친구는 그때 울고 있었어요. 약간 미안하더라고요. 군대 들어갈 때 애들 다 울더라. 뿅. 여러분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기 전에 뭐 통일할 수도 있잖아요. 네. 뿅. 다음. 그러하였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의 하층민들이 봉기에 합세하였다. 당연하죠. 아빠가 월급 못 받아왔는데 오랜만에 1년 만에 월급 받아왔는데 모래가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모군란이었다. 군인과 민중들은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서 고종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더니만 개판이 됐습니다. 다시 흥선대원군이 해주세요. 흥선대원군이 민생 안정하고 서양과의 교류를 반대하고 막 이랬다 이가. 그러니까 흥선대원군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한편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이들은 궁궐로 쳐들어가서 급료를 담당하던 선해청의 책임자 민씨를 죽였다. 명성왕후는 반란을 피하여 충주로 피신하였고
고종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한테 모든 권력을 맡겼다. 그리고 이때 소식이 잘못 나가지고 명성황후가 죽었다라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차분해졌거든요. 차분해졌는데 나와있죠. 흥선대원군은 별기군, 통리기 무화문을 전부 다 폐지해버렸다. 개화정책을 다시 원래대로 리턴 원상복귀시키고 백지화하였고 왕비가 사망했다라고 발표하여 군중들을 달랬다. 하지만 이 권력층이었던 민씨들은 청나라한테 헬프미 요청을 합니다. 미친놈들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하는데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해가지고 빡치는데 안 되겠습니다. 미국 우리나라에다가 미사일 좀 쏴주세요 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본인이 수습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너희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될 거를 갖다가 다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그럼요. 여러분 이때는 양반들은 본인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전부 다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민씨 세력이 요청을 받은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여서 봉기를 진압하였고 봉기의 책임을 물어서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했다. 이것은 고종이나 명성황후도 원한 거는 아니었대요. 몰랐었대요. 전혀 몰랐었대요. 누가 자기 아빠를 갖다가 청나라로 가서 납치해달라고 하겠어요. 흥선대원군도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납치를 당해가지고 청나라에서 완전 개고생을 했대요. 제대로 왕의 아버지라고 대우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고생 완전 생고생을 하고 여기 가가지고 병도 걸리고 완전 뼈다귀가 돼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여기서 몇 년 정도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명성황후 같은 경우에는 죽어라 도망갔으면서 돌아올 때는 청나라의 호위를 받으면서 서울로 돌아왔고 민씨의 세력은 권력을 되찾게 되었다. 됐죠? 세상에나 권력층들이 사실 이 민경호 있지? 이 사람이 원래 국가에서는 이 구식 군인들한테 쌀만 준 게 맞아요. 쌀만 줬는데 이 새끼가 중간에서 삥땅 쳐가지고 야 밖에 나가가지고 모래 좀 퍼온나 해가지고 얘가 반 이상 모래를 섞어서 줬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일 큰 문제점은 인마였어요. 결국 인마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고 사실 민씨는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민씨들이 이러한 잘못된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이모군란 일어났잖아. 그리고 나서 일본인 사람 죽이고 일본 외교관 습격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결국 이거 가지고 일본이 핑계를 걸게 되었고 감히 일본인을 공격하다니 일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전쟁하자라고 또 이야기해요. 전쟁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배상금 줘야 돼요. 보상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가지고 또 일본이 핑계 하나 잡습니다. 혹시나 이런 일이 한 번 더 발생할까봐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서 죽는 일이 혹시나 한 번 더 발생할까봐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 일본 군인들을 조선에 배치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오케이? 맙소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의 군대도 있고 미국의 군대도 있고 청나라의 군대도 있고 일본의 군대도 있고 라고 생각해보세요. 헐. 뭐가 곧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전쟁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문화 가정.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그 혹시 미스터 선샤인 봤어요?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은 이병헌이 원래 심리학료 때 쳐들어왔던 미국 배에 몰래 타서 미국으로 갔고 이후에 1880년에서 1890년대에 조선으로 돌아왔던 미국 군인으로 나오죠. 원래 신분은 노비였던.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일본군만 아니라 청나라 군인, 미국 군인, 러시아 군인, 군인들이 진짜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조만간 전쟁 일어날 일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엽, 엽. 랄라랄랄라. 엽, 엽. 자, 청나라는 이모군란을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기회로 여겼다. 왜? 조선에 대한 주도권이 지금 살짝 누구한테 넘어간 걸로 보여요? 응? 그 일본한테 넘어간 걸로 보이니까. 일본한테, 민석이 손가락이 딴짓했나 봐요. 자, 그래가지고, 일본한테 넘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 일본이랑 강화도 조약 맺어가지고, 일본과의 무역, 조선이 일본이랑 무역하는 액수가 미친 듯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또 오만 일본인들이 조선을 뒤집고 다니면서 무역한다고 설치되고 뭐 장사한다고 설치되고 있죠. 그리고 또 조선에 만들었던 신식 군인들 역시 그 일본식으로 훈련시킨다라고 하면서 일본 교관들이 훈련시키고 있죠. 라고 하면서 일본이 조선 안에서 영향력이 너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청나라는 조공식군 관계를 떠올리면서 아닌데 조선은 내 식민지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땡큐하게도 조선의 왕이 지가 감당 못할 일에 대해서 청나라한테 대신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된 거지. 이거는 정치에 간섭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청나라가 아싸 네가 먼저 해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계속 니네 나라 조선의 내정 간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게 라고 나오게 돼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유. 오케이. 자, 그래서 보니까 청나라는 이모군란을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기회로 여겼다. 이모군란이 진압된 이후에도 조선은 일부러 군대를 계속 주둔시켰고 마건상이라든가 멜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하여 내정에 간섭하였다. 원래 여러분 조공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내정 간섭은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마건상, 멜렌도르프 같은 외국인과 청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 정치에 아예 임명을 해놔가지고 우리나라 정치가 청나라가 원하는 대로만 굴러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조공책봉 관계가 아니라 일본이랑 강화도 조약 맺은 것처럼 청나라랑도 근대적인 조약을 맺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겁나 많이 나오는 이 조약의 이름은 바로 무엇이냐? 와, 몇 글자고 이게? 2, 4, 6, 8, 10, 10글자네. 조선과 청나라가 상민들,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수육, 바다와 육지에서 어떻게 무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여 적은 조약이다, 장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청, 상민, 수육, 무역, 장정. 오케이? 맙소설 이걸 보니까 이제 조개지, 항구 근처, 거류지에서만 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된다? 내륙까지 확장된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미음. 오케이. 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자, 내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소리 내서 10번 읽어보세요. 한 번, 조천, 상민, 수륙, 무역, 장정. 2번,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3번,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4번,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5번,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6,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7,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8,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9,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10,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됐죠? 시켰지만 한 애가 있고 안 한 애가 있을 거예요. 안 한 애들은 틀려요. 오케이? 안 한 애들은 100% 틀립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내용 나와 있어요. 중요한 내용 무엇이 있느냐? 청나라 사람들도 허가만 받으면 거류지, 항구에서 벗어나 내륙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최악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은 결과 나타나게 된 조선 상업계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1. 오! 그렇지. 국내상인데 특히 도계지의 거류지와 내륙을 연결해서 활동하고 있었던 중개 상인들이 몰락하게 되었다. 됐죠? 조선 상인들이 거의 몰락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최혜국 대우에 의거하여 청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응. 됐죠? 맞아볼게요. 청나라의 영향력이 커지자 청나라 사람들이 대거 조선에 진출하여서 개항 이후에 조선의 시장을 독점하던 일본 상인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후에 최혜국 대우 규정을 구실로 다른 나라들의 상인도 내륙 진출이 점차 가능해지게 되면서 그동안 거류지 무역으로 이익을 봤던 개항장 백주 등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젠장할 이모군란으로 피해 입은 것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했던 일본, 그리고 또 공사관 경비를 위한 일본군 주둔을 허용하는 재물포 조약을 강요하였다. 응? 그렇죠. 중개상인들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이제 내륙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굳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거래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모군란으로 피해를 입었던 일본이 우리나라랑 맺은 조약의 이름은 바로 재물포 조약. 재물포 조약입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들의 종교는 어디 갔노? 밑에. 고종은 교서 임금이 발행하는 문서를 통하여 개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흥선대원군이 취소했던 거 다시 취소하는 거예요. 이에 정부는 흥선대원군이 세운 척합의를 철거하였네요. 척합의 언제 세웠는지 기억나요? 언제? 도굴사건 다음에 신미양요 이후에 그렇지. 두 번의 외국배를 물리치고 나서 자신감을 반영하여 세웠던 비석이 척합이었거든요. 자, 이걸 아예 뽑아내고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외국과 교류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합니다. 방문국을 설치하여 정부의 계약 정책을 알리는 신문을 발간하였다. 또한 서구 열강과 통상조약을 계속 체결하면서 문호 개방을 확대해 나갔다. 아울러 정부는 불평등한 조일 무역 규칙을 개정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1883년이 되면은 조일 통상 장정을 체결하여 협정관세, 방공령 규정 등을 담았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좋은 것 같았지만은 젠장할 일본도 최혜국이 되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밑에 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결과 청나라 일본이 조선을 얼마나 침략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 나오거든요. 자, 보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일본의 무역액이었어요. 조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컸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1882년에 청나라와의 조천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된 다음부터는 쭉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결국 청나라가 거의 반 정도 가게 된 거죠. 이게 1892년이에요. 맞죠? 일본은 자기의 거의 쫄따구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조선을 청나라한테 이렇게 많이 뺏겨 먹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불만이 생기게 되었고 1894년이 되면 결국 뭔 사건이 일어나게 청나라 일본이 누가 과연 조선을 잡아먹을 것인가? 그렇지,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게 된 거예요. 뭔지 알겠죠? 자, 요 밑에 있는 해설까지 같이 읽어보세요. 그래야 됩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별 곱하기 1억개. 오늘 배운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기억하세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모군란의 결과 맺게 되었던 것. 됐죠? 질문 있는 사람만 남고 나머지 나가면 됩니다. 안녕!